안녕하세요. 권영TV의 권영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시작이 또 됐습니다. 이 10월 달도 이제 3일 지나면 11월 달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죠. 본격적으로 또 농촌에선 추수의 계절이 될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추수의 계절. 11월은 농촌에선 바쁜 한 달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니까. 근데 정치권도 바빠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요. 오늘 방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11월 달 들어가면 두 개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1월 15일 날 검찰이 2년 구형했으니까 2년 형을 다 때릴 것이냐 아니면 절반 깎일 것이냐 그런 선거 있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은 위증교사 거짓말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증교사 그거 25일 날 선고입니다. 선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3년 구형을 했는데요. 3년 구형을 때릴 것이냐 너 괘씸해 5년 때리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이재명 지금 현재 하는 그 일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요즘에 말썽 많고 탓도 많은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좀 뉴스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 대통령 반대하는 거 내 개인적 반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국익을 공동적으로 국익이다. 뭐 이런 뜻의 얘기죠. 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 드렸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영 대표가 참석권 인사 소개할 때 한동훈을 안 했다. 근데 그거를 실수로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방탄을 위한 걸려있는 11월 정치권 국회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웃기도 않아요. 11월 1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정감사 이쪽에 또 해봐야 또 김건희 씨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아주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야당엔 김건희 씨 없었으면 정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정감사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이쪽에 11월 2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전국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내가 웃지만요 개가. 왜 그러냐면요. 김건희 국정농단은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못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숙 씨, 김혜경 씨하고 비교해서는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참 말도 못 그럴 겁니다. 금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명품백이라는 거 파우치백 300만 원 때문에 문제고, 도이치 모터스 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을 때게 그 당시에 그냥 뒤지고 2년 동안 뒤져본 겁니다. 그때 더군다나 그때 중앙지검의 중앙지검장이 그 이성윤이 문재인이 한양대학교 후배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직통 그 라인 후배. 그 사람이 다 했는데도 그때 기소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종결만 조사 다 했으니까 종결을 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또 그 이석원 그 검찰총장이 임명했는데 그것도 그냥 덮어놓고 질질 끌었어요. 김건희 씨 국정농단 한다고 민주당에 관한 그 야당 총동원령을 내렸다. 예, 이 사람들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되겠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요. 11월 15일 날, 11월 25일 날 결심 공판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칼끝이 목에 와 닿았잖아요, 이제.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야.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뭐 성남 FC 사건, 북한에다 송금원 사건, 뭐 지금 그냥 쌓여 있잖아요. 아이, 이렇게 해서 글쎄 이래가지고 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목에 칼걸이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빼듣고 김건희 국정농단에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아니 192석에 가진 야당에 국회에서 마음대로 전행하면서 말이지. 마음대로 지금 특검은 그냥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서울시를 또 마비를 맺는다. 글쎄 거기 나오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올 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씨 국정농단 그게 지금 현재 이번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기소 중단시켰더만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또 뒤집어 까요. 김건희 씨가 참 아름답고 똑똑하고 정말 질투의 대상이 되는가 봐요. 김건희 씨 해가지고 전 국정농단을 한다. 전에 김종숙 씨가 그렇게 해도 전국 단위로 국민의힘에서 집회 시위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그 국정농단이라고 집회를 할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벙어리만 있는지 그때 못 오더라고요. 뭐 지금도 못 오지만요. 국민의힘은요. 저격수가 없어. 예? 공격형이 없어. 전부 다 고개 숙인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일반 지금은 우파에 있는 그 보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같이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마음대로 흔드는 거 아닙니까? 저 용산 대통령. 하여튼 2일 날은 총동원령 내렸대요. 서울에 교통이 마비되는데 하루 종일 서울 사람들 사시는 분들 아주 괴롭겠습니다. 1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데 참석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참석해야 뭐 이거 예산안 얘기해야 그거 듣습니까? 뭐 밖에 다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 괜히 대통령 업무 고열 업무 할 것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죠. 시간만 뺏긴다 그런 얘기죠.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12월 5일 날이 중요한 일이죠. 세계 대통령 미국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11월 5일 날.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1월 14일 날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예고. 특검법 처리 또 한답니다. 전에 두 번인가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했는데 또 한답니다. 11월 15일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요. 그 위증교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현재 11월 15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선고를 합니다.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2년, 1년 반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2일 날 민주당 총동원령을 해서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속 들여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자꾸니 김건희 씨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 다 끝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두리고 우리고, 또 거기에 또 국민의힘에,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나라는요, 거대 야당이 있는 거 해가지고 맡기도 힘든데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국회의원 중에. 지난번에 4명이 그 야당 안에 거기 최상병 특검법에 그 찬성했잖아요. 4명. 국민의힘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여러분 종기직에 두면 되겠습니까? 예? 종기는 째내야 됩니다. 째서 그냥 끌어내야 돼. 싸그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종기. 암도 잘라버려야죠. 그 두면 삽니까? 25일 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1심 선고. 이 국회 하는 것들 보면요. 그저 여기는 이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씨가 없었으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공부하는 게 있어야지. 뭐 그냥 한 달만 되면 세비 땀방 뭐 나 4년 동안 나오니까 뭐 영장에 구속돼도 저기 세비가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런 특권을 빨리 끝내는 그 시점이 돼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갑니다. 28일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김건희 특검법 또 재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최상병을 때 4명을 갖다가 동조받았으니까 이번에 몇 명이나 받을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지금 현재 반대하는 안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쾌하게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건이 있으니까 한동훈 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김건희 씨 특검법에 얼마나 찬성할지 모르죠. 거기 뭐 한동훈 지지하는 한파가 지난번에 만찬도 그랬는데 21명이래면요. 그래서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하늘이 도와서 된 분 아닙니까? 그때 이재명이 지금 말썽 많고 탈 많은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야당하는 사람들, 좌파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고 국회가 지금 현재 파가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파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자기 개파 있는 사람 갖다 만찬했잖아요. 21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전에 옛날에요. 제가 정치 쪽에 좀 손 닦을 때는요. 대통령이 지지하는 대통령 계열도 이건 친대통령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핵심들도 일정 부분 주었습니다. 일정 부분 있어요. 그걸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당 대표 계열도 있고 또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 계파도 있고 뭐 그렇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김무성이 파가 있었고 저 유승민이 파가 있었고 또 저기 저기 일반 저기 박근혜 파도 있었고 다 이렇게 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거 때 자기 그 친위 부대, 자기 계열에 있는 사람을 국회에 넣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정치권에선 무슨 상권 분립이고 뭐인데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입법 독주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당통당 됐을 적에 그쪽에 적폐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적폐 수사. 문재인 문통 때는 적폐다 해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조사받고 구속되고 뭐 거기서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재수 이 장군은 자살까지 했잖아요. 무조건 이준석 대통령은 당선돼 가지고 임기 이전에 나라를 확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미 누구예요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뭐 김혜경이라든가 추미애 뭐 등등 뭐 황운한가 뭐 이런 사람들 그 경찰잖아요. 그런 사람들 걸려 있는 사람들이 몽창 그때 좌조사해야 돼. 그 이외에도 아주 좀 골문 털진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싸그리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요 적폐청산하는 게 있어요. 임기 대통령 당선되면 즉시 손대 가지고 2년 이내 싹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후에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양반이고 신사라 그거 손을 안 댔어요. 그렇게 되니까 역으로 몰리는 거예요. 역으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잘못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적폐 청산을 했어야 되니까 쳐내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선거 때 22대 선거 때 자기 계파 계열을 국회의원에 공천 대권에 행사돼가지고 일정 부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는 계열이 있고 대통령은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물론 상권 분립이 제대로 짝짝짝 미국같이 영국까지 이렇게 된 데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 삼류 정치하는 나라에서는요 도리가 없습니다. 법 지킨다. 법은 지켜야죠. 지금 이재명이 법 지킵니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법 지킵니까? 수사 조사 받으라도 안 가. 예? 그리고 검찰이 조사해도 검찰 독재래요. 조작이래. 그러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게 법대로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진 정치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선전 정치하는 나라예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 국회 일정 보면요 참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하튼지 이재명이 뭐 10만 명이가 뭐 얼마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뭐 11월 2일 날 서울 강원에서 그냥 총동원령을 내서 한다는데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전부 이재명이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몰라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저 무조건 이재명이 잘못해도 그냥 이재명이 개딸들 다 그냥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 정말 삼류정치 한국 지금 맞습니다. 삼류정치 맞아요. 이래서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이 안 됩니다. 이거 국가 발전 안 됩니다. 이래서는 뭐 이렇게 어쩌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빨리 이것을 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선진국 대열에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법치 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한동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방송해드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영 대표가 박근영 회장이 한동훈 속에 이름을 뺐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 말도 많고 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한동훈한테 뭐라 왔냐 왜 왔냐 뭐 그냥 뭐 쌍욕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동훈 측에서 박근영 재단의 쪽에다 막 이제 항의를 오니까 너무 긴장해서 실수로 다 뺐다. 실수로 말 못했다. 뭐 따르는데 그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편으로 좋게 변명한 거고 그 앞에 앉아 있고 벌써 사전에 참석한다는 사람 명단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지방에 단체에서 할 때도요. 오는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들 다 명단 빼가지고 거기서 소개할 사람들 순서 다 정하고 다 이거 합니다. 이제 그거는 조연편의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왈고 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 이름만 자꾸 추락하는 겁니다. 자기도 내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직접 팀장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에 가서 무죄 아닙니까? 전부 죄가 없어 다. 뭐예요 그 말인가 뭔가 그거 있는 거 그 말이지 그거 갖다 뭐 묵시적 청탁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다 그거 그때 뭐 여론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방송에서 말이죠 JTBC에서 그냥 갖다 조작해가지고 말이지 뭐 패블릿 부신가 그거 가지고 다 그냥 조작해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왜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사람 잘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면 끝나고 광우병도 지나면 끝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반대 개인적인 것 아니야. 우리 모두 사는 길.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말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지 우리 모두가 뭐 거기에 뭐가 해당됩니까? 아니 국회에서 원내대표의 발언 문제도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해봤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나 최고위원회 논의해서 무슨 결정했다는 얘기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 민주정당이라는 데는 다 정당이 뭡니까? 그 당이라는 게 한자로 무리당합니까? 무리. 이게 정치 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으로 빵빵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측근만 얘기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최고위에서 회의를 해서 아닌 거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할 겁니까? 거기서 비공개로 할 건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원내에서 또 회의할 때는 원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말이죠. 뭐 당직자 확대 당직자는 당직자 하고 해야 되는데 나 최고위이고 원내대표 회의한 건 못 봤어요. 그래놓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반대한 건 개인적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시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말아요. 그게 무슨 얘기? 아이고 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요 대통령하고 수평정과 관계 갖고 대통령이 뭐 저기 당 대표면 웃길에 있는지로 착각을 하는 쪽도 내가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정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가 있다가 대통령 그 후보를 만들 대통령 선거가 닥쳐오면 후보를 만들 적에 당원이 대통령 후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 대표를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 그 당내 경선에서요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 치르면요 당은 대통령에 이해합니다. 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상권 분립에서 정당 분리다, 정당 당정이 따르다, 뭐 당정이 따르다 그 한데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일정 부분 외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권한 안에 나라가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 임기 5년 동안은 그게 보장된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요, 형사소추도 안 돼요. 임기 내에는. 임기 끝나면 그때 형소추가 됩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보면요. 지난번에도 뭐, 그 용산 대통령실에 얘기할 때 뭐 원탁 내기 나오는데 원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게 격이 없이 이렇게 뭐 같이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탁이라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건 중국의 식당 가도 다 원탁 아닙니까? 중국엔 돌려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그때 사각이었던지 육각이었던지 뭐 팔각이었던지 뭐 원탁이었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자리 연연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실력과 자기의 하는 처사, 자기의 여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대개 그 방면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전에 그 우리 지역에서도요. 뭐 지방 의원들이 뭐 자리를 갖다가 뭐 자기 앞으로 내세지 않고 뭐 뒷좌석에 했다 못다 해가지고 그 행사장을 들러 엎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지방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때 시민들한테 그 지방 의원 그 욕 많이 먹었습니다. 되지 못하게 자리만 연연한다고 일은 개떡같이 용서. 그 이후에 다음에 선거 때 그냥 낙선됐죠. 자리만 연연한 사람 대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끝내고 내가 지금 뭐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뭐가 못 낳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일 날 그 퇴진 운동하잖아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모였던데 뭐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표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 대표를 사퇴할 생각이 없다. 대표를 재신임받을 의사가 없다.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마 한동훈 대표 어떤 경우에 있는다 하더라도 아마 대표직 안 물러날 겁니다. 옛날에 이준석이 대표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하는 걸 봤는지 이준석이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한계점이 오겠죠.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당 대표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자당에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싸운다, 격해진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에 있는 그 원내라든가 당직자와 협의해서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사퇴 지금 현재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또 보면 알죠. 얼마나 모일지. 이런 문제를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한 얘기예요.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상향할 기회가 남았고 그곳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야 한다. 그곳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야 된다며 거기서 얻는 과실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 성장을 위해 희생하라는 정당을 누가 찍어 죽겠는가. 성장이 없는 나라는 정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장이 곧 미래입니다. 그 성장이 결국은 복지가 되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나라는 정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염려스럽다. 한동훈 대표 가는 길이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 같다. 이제 겨울 닥쳐오는데요. 그 겨울 되면 여러분들 얼음이 살짝 얼굴이다 보면 얼음판에 아이들 놀다가 빠져서 그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 같다. 그냥 맨 땅을 딛고 가야지 살얼음판 딛고 가면 되겠습니까? 보장을 못하지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한다는데요. 김건희 씨를 대해서 한다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상 다 끝난 일입니다. 근데 왜 야당은 자꾸 뒤집냐? 그것밖에 건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흔들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만 뒤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잘나고 뭐고 그러면요. 시샘 부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패거리하고 다 모이는 거죠. 정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재명이 지키기 아닙니까? 이일병 지키기 그거 아닙니까? 다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볼 때 다 보입니다. 다 들여다보여. 저 내장 청자가 다 들여다보인다니까요. 그래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해도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108명 중에는 저격수, 공격수, 대결수, 대항수 그런 말하는 사람들. 국회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용산에서만 힘든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거 대응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당 대표까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윤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맞으니 대통령이 해먹겠습니까? 힘들지. 김건희 씨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김정숙 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다 똑같은 대통령 부인인데 김정숙 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대통령 상에 끌고 저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까? 옷이 수백 벌 수천 벌 옷 산다는 거 봤습니까? 뿌럭지를 2만 원을 달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걸 봤습니까? 뭐 몇 천만 원이라도 두면 말이야. 그런 걸 또 왜 조사를 안 해서 국민한테 알려주질 않습니까? 그 고발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날에 수사관들이요 수사할 건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요 이번에 재판할 때요 진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세요. 11월 15일 날 하고 11월 25일 날 법과 양심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표 내고 변호사나 해요. 그런 깡당구도 없고 그런 자신 없으면 말이죠. 하여튼 지켜보는 것이 국민의 논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신데 오늘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대개 월요일날 제가 직장에 날 때 보면 힘들더라고요. 주말 때 쉬고 나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가 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희망차게 일하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또 뭐 11월 달을 또 맞게도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마무리 정리할 것도 많으시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